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그 우려 속에서도 많이 오셨네요. 그래도 많이 오실까라고 했는데 그러네요. 자, 아이고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됐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오늘까지는 그렇고 이제 내일부터는 작년에도 이제 두 번 정도, 작년이 아니지 올해죠. 올해 두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좀 왔다 갔다 하시느라 이제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매번 학원에 나오시는 분 나오시다가 집에서 이제 동영상을 보시는데 그 여건 자체가 좀 마땅치 않은 분들이 가끔 좀 계세요. 그러니까 집에 애들이 있는데 학교를 안 가고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제일 많겠죠, 그죠? 예. 그러면 차분하게 이렇게만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공부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이런 분들 때문에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가급적이면은 그 내용을 조금 저 뭐랄까 그 손실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좀 아휴 참 좀 그래요. 작년에 그 30회 때 31회 때 이제 시험 봤던 분들도 좀 그랬는데 32회 때도 그랬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기초 때 이런 게 난 겁니다. 차라리. 작년에는요 심화 과정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랬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많이 멘붕이었죠. 동형 모의고사는 와서 시험을 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해설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제 기초도 이제 5주 차입니다 벌써. 그죠? 5주 차예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뭐가 제일 할만해요? 어떤 과목이 그래도? 세법 고맙습니다. 자, 어떤 과목이 제일 할만하지 않으세요? 아니 할만하지 않냐고. 어떤 과목이 제일 할만하지 않냐고. 뭐 없나? 세법이요? 예, 그래요 세법 그렇죠. 예. 그러게요. 죄송해요 진짜. 예. 이거는 근데 어찌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안 해보던 거라 그래 안 해보던 거. 근데 이제 그나마 뭐 요만큼이라도 도움될 만한 거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내일이다 생각을 하면 내일이다. 아 내가 상가를 산다, 내가 땅을 산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다, 내가 낸다 이런 걸 빙의하면 좀 낫고 그거보다 조금 더 빙의하는 뭐냐면 내가 과세관청 입장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고 내가 세무서 공무원이다. 요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요렇게 좀 생각하면은 요만큼 좀 낫긴 합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할 때는 나는 세무 공무원이다 생각을 하고 이럴 경우에 과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렇게 이제 공부를 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해요. 그러면 조금 나요. 많이 낫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자, 조금 낫습니다. 그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좀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등록 면허세에 대해서 한번 좀 했습니다. 등록 면허세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봤었죠. 자, 요게 이제 시험 전체로 봤을 경우에는 비중이 뭐 많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했어요. 평균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번 시험은 특이하게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됐던 파트입니다. 자, 이게 뭐 할 때 매기는 세금이에요? 공부상, 공부라고 하는 거는 무슨 대장, 그죠? 무슨 대장. 통상적으로 이제 무슨 등본 여기죠, 이제. 근데 등본 이름 바뀌었죠, 우리. 등기사항에 관한 그거 안 배웠어요? 아직 등기법 안 했어요? 지금 요즘 뭐예요? 그럼 지적법 해요? 등기법 해요? 근데 이름 자체가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등본이라고 쓰니까 여기에 일단 뭔가 변동사항이 있다. 그럼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남의 부동산이에요? 아닙니다. 내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등기소 입장에서는 요거 내가 기록해 줄 테니까 나한테는 내지 말고 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세금 내고 오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금을 걷어들이긴 그런 거죠.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에 대한 것만 과세가 됐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역권 설정, 뭐 압류, 말소, 하여튼 뭔가만 있다 무조건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쭉 보시면은 얘도 이제 당연히 지방세였습니다. 자 지방세고 우리 지방세 중에서도 얘는 어디세였나요? 도구 그쵸 도세 구세였어요. 취득세는요? 광도, 특별시, 광역시, 도세.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재산세는 어디세? 시, 군, 구. 그래서 특광도, 도구, 시군구 그렇게 말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도 당연히 이제 물건 소재지라고 했었어요. 자,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에다가 내가 스스로 뭐 한다? 신고하고 그 다음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내가 사채업자예요. 나 업자입니다. 사채업자. 돈 빌리는 사람이 성남 살아요. 근데 그 사람 물건을 내가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강남 살고 있습니다. 여기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성남 가서 그거 저당권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신고납부 언제까지 했었죠? 등기 등록 전까지. 그렇죠. 얘는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때 언제 기억나세요? 취득세? 60일. 60일만 있어요? 6개월. 뭐가 6개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에요. 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말일로부터 6개월. 그다음에 9개월도 있었죠. 해외 주소를 둔 경우,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면 뭐 허가일로부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깔끔하게 등기등록 전까지예요. 자, 네 번째. 사실하고 공부하고 만약에 다릅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만 얘는 무슨 주의를 택하고 있다? 어우, 형식 복습 잘해오시고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자, 유일하게 뭐만 그래요? 등록면허세만 그렇다. 우리 책에 나오는 모든 세금은 전부 다 실질과세예요. 유일하게 얘 하나만 형식을 중요시하고 공부를 중요시하고 외형을 중요시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보시면은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거를 무슨 세금이라고 했어요? 종가세. 발음은 좀 천천히 하시고 종가세. 그렇죠? 예, 종가세.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세금? 종량세. 그렇죠? 종량세는 자, 수량 그렇죠? 얘는 종량세예요. 종량세로서의 특징이 있는 것도 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종량세는 근데 누구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말소 등기. 자, 그다음에 이제 변경 등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전반적인 특징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과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 행위 자체고 납세 의무자 누구였어? 납세 의무자. 등기 등록을 받은 자, 즉 권리가 생긴 사람이에요. 별로 안 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과세 표준이 중요합니다. 예, 과세 표준. 항상 이것도 과세 표준 곱하기 두 번째는 세율해서 이제 세금을 구하니까. 근데 이 과세 표준이 조금 복잡했었죠.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부동산 가액을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뭐 있었습니까? 소지지, 소는 지지라고 했어요. 자, 소유권. 자, 그다음에 지상권, 지상권. 그다음에 이제 지역권 이렇게 세 가지죠. 소는 지지입니다. 소지지. 하지만 소유권이다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돼요. 취득세가 과세가 돼요. 원래는 취득세죠. 근데 이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되는 소유권은 어떤 경우예요? 두 가지. 면세점 이하 또 제척기간의 만료 맞습니다. 면세점 이하나 제척기간의 만료처럼 취득세가 과세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요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취득세 물고 마는 거예요. 자, 지상권과 지역권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권 용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었어요. 어느 부동산 가액으로? 요역시 가액으로. 자, 그리고 요 부동산 가액을 뭘 해줘야 돼? 이것도 자, 내가 스스로 신고해줘야 됩니다. 내가 신고를 해주게 되면 자, 이것도 뭐랑 비교해요? 시가 표준액이랑 비교해서 둘 중에 높은 가액으로 가겠다. 취득세하고 비슷하다.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저당권, 가장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에요. 자, 그리고요. 지금 안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 그래요? 오, 대단하신데? 진짜? 오. 자, 저당권 가압류. 자, 그리고는 가처분. 자, 그리고 경매 신청이에요. 전부 다 이름만 들어도 참 별로 좀 기분이 안 좋아지고 좀 그래요. 그죠? 가압류, 가처분, 뭐 경매 넣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세 번째는 전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이건 어떤 경우? 전세권. 얘는 당연히 이제 전세권이게 되겠죠. 전세권. 자, 그리고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금액인데 보증금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보증금을 제외한 무슨 금액? 월 임대차 금액이에요. 월 임대차 금액이에요. 자, 이건 이제 임차권, 이럴 수 있냐? 임차권이에요. 자, 그리고는 네 번째 보시면 우리 이제 그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소등기 나와 있듯이 여기 말소등기, 변경등기예요. 자, 말소등기라든지 자, 변경등기인데 우리 한 건당 얼마씩일까요? 6,000원 한 건당 이제 6,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등기를 하긴 했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요게 세금이 6,000원이 안 나옵니다. 그럼 안 받죠? 거꾸로 얼마 받아요? 6,000원을 받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무슨 세금? 치산세금. 개치사. 그죠? 치산세금이에요. 그죠? 아니, 남들은 이제 안 받아도 이거 지금 촬영하는데. 그러네. 오늘은 촬영해요, 이거. 그죠? 평소에 촬영 안 하는데 개삐. 그죠? 예. 자, 같으면은 아니, 얼마 이하면 안 받아도 시원치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거꾸로 뭐냐면 오히려 받아요.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하인 경우에 취득세가 없었어요. 50만 원. 그렇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재산세는 한 장당 2,000원이 안 되면 고지서를 안 보냅니다.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계산을 해봤더니 뭐 3,200원이 나왔대. 그럼 안 받아야지. 근데 거꾸로 오히려 6,000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사한 세금이에요. 그죠?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합니다. 근데 우리 세율은 먼저, 자, 표준 세율이 있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중과 세율이 있었는데, 뭐 중과 세율은 그렇게 뭐 썩 중요한 거는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표준 세율도 우리 세 가지가 있었어요. 표준 세율도 소유권에 대한 게 있었고, 그 외에 있는 게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건수에 대한 게 있더라. 건수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6,000원입니다. 자,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에 대한 것들은 세율이 몇 프로인가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0.2%, 0.2%. 내가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전세 금액이 5억이네. 5억 곱하기 얼마? 0.2. 그래서 100만 원 된다는 얘기예요. 자, 소유권에 대한 거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취득세에 대한 표준세율에서 얼마를 빼요? 2%를 차감하라. 우리 취득세 때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기 특례 1, 2. 특례 2하고 비슷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뭐는 좀 고려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있었죠. 뭐 두 가지나. 농지하고, 자, 그 다음에 뭐? 비영리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농지를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상속가액이 40만 원이에요. 아이고,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그럼 취득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50만 원 이하니까. 자, 그럼 등록면허세를 과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할 때는 가만, 농지면 2.3% 아닌가? 2.3에서 2% 빼니까 0.3이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농지를 고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때 얼마? 2.3이 아니라 2.8%에서 2% 뺀 0.8%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죠? 이게 얼마예요, 이게? 48에 3,200원이에요. 요럼 얼마 낸다고요? 6,000원.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유상이에요. 주택에 대한 유상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가 적용되는데 여기에서 2%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했어요? 플러스 50%를 곱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온 세금, 비과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과세. 비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이제 첫 번째는 자, 누가 등기한다? 국가 이 등기를 하는 경우에요. 여기에는 외국 정보 포함해요? 포함하죠. 자, 걔네하고는 무슨 주의를 택해요? 상호주의.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입니다. 자,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회사를 정리한다든가 청산하는 그런 등기.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자, 무슨 이제 행정구역이 변경이 된다든가 아니면 주민번호가 변경된다든가 셋 다 특징이 뭐냐면 국가 등기하는 경우였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예, 묘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납세 절차입니다. 예, 납세 절차예요. 자, 납세 절차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저 처음에도 썼듯이 내가 스스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데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걸 만약에 제대로 안 했다. 자, 그럼 뭐가 붙어요, 우리? 예, 가산세가 이제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뭡니까? 신고는 안 했는데 자, 뭐는 했다. 예, 납부는 한 경우예요. 그래서 뭐 신고하는 게 뭐 중요하겠느냐?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 처음에 이제 등기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취소가 됐네? 자, 등록명세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안 돌려준다. 자, 왜? 등록명세는 무슨 세금? 치산세금. 치산세금. 자,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돈을 안 빌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선 아니 돈도 안 나게 됐으니까 이거 취소할 테니까 돈 돌려주세요. 근데 그거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등록면허세가 남들보다 조금 특이한 것들이 보면은 실질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고 남들 다 종가세일 때 종량세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남들은 오히려 거꾸로 안 받는 게 있는데 얘는 오히려 거꾸로 6,000원을 받는 게 있고 남들은 잘못되면 환급을 해주는데 얘는 일단 찍었기 때문에 환급을 안 해주는 것도 있고 전부 다 뭐다? 치사한 세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치사한 세금. 자, 요게 이제 등록면허세였습니다. 얘 지워도 되죠? 뭐 다 쓴 거니까 뭐 어차피. 자, 재산세 볼게요.
어제 일요일인데 임선영 교수님 만났어요. 아니, 둘이 뭐 데이트한 건 아니고 그냥 임선 교수님 만나서 뭔 좀 했죠. 그다음에 세법 교수님 중에서 홍문수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좀 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예, 만났었는데 임선 교수님 항상 유쾌하십니다. 항상 늘 그래요. 늘 말씀도 많으시고 저 한마디 할 때 네 마디씩 하고 막 그죠. 예, 죽겠습니다. 나중에 정신 없어요. 예, 재산세. 자, 첫 번째 보면 얘도 이제 지방세죠. 네, 지방세. 자, 그리고 아까 지방세 중에서도 얘는 무슨 세예요? 시군구세. 예, 시, 예, 군, 구, 예, 구세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얘도 당연히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건 강남구에 살고 있는데, 어머, 성남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네. 자, 그러면은 재산세가 어디에서 날라온다? 성남시청에서 날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자,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 특징이었죠. 얘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었어요. 아니면은 고지징수한 세목이었어요. 고지징수. 자, 그래서 이거는 보통징수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고지징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 보통징수의 뜻에 대해서는 이번 31회 때 시험에 나왔었어요. 요건요. 그죠? 자, 그래서 고지징수 하는데, 야, 얘는 누구한테 보내요? 누구한테? 과세 대상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자, 언제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6월 1일 항상 과세 기준이 6월 1일입니다. 자, 6월 1일 현재 자, 소유자한테 고지서를 보내요. 자, 근데 배웠으니까 우리 자, 고지서는 언제 내라고 나옵니까? 예. 벌써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 그다음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대표적으로 7월 달에는 뭐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옵니까? 건축물이에요. 여기 나오는 건축물입니다. 여기에서는 건축물분 재산세. 자, 밑에는 뭐예요? 이거 토지분 재산세. 요게 이제 헷갈리면 어떻게 해라? 아, 땅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땅이 나중에 건물이 먼저입니다. 주택은 어떻게 했어요? 주택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전체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2분의 1씩 나눠가지고 절반씩 보냈었죠.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나오는 거나 9월에 나오는 거나 금액이 같아요. 근데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 두 가지가 금액이 다르겠죠. 얘는 건물만 계산을 했고 얘는 토지에 대해서만 계산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네 번째는 얘도 사실 현황에 따라서 이제 부과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얘는 이제 과세 대상에 대해서 했었어요. 과세 대상. 자, 뭐뭐가 과세 대상이냐? 토지. 자, 그다음에 건축물. 토지하고 건축물. 근데 얘는 특이하게 주택이다라고 하는 거는 별도로 따로 과세한다. 그래서 사실 주택도 땅 주택에 대한 부수 토지가 있고 주택 건축물이 있잖아요. 근데 계산을 그렇게 하지 않고 토지분 재산세 따로, 건축물 재산세 따로, 그다음에 주택만 따로 모아서 주택분 재산세 따로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죠? 자, 주택은 토지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한꺼번에 계산을 하고,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선박이라든지 항공기, 자, 이렇게 이제 5가지가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오늘 이제 납세 의무자를 배울 거예요. 납세만 좀 이따 설명하고, 요 과세 대상 5가지를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고지서를 언제 7월 달하고 9월 달로 보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고지서를 보내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세금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이제 과세 표준이죠. 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하시면 됩니다. 놔라. 자, 4번 세율이에요. 세율. 자, 과세 표준은 자, 항상 언제? 6월 1일 현재. 자, 뭐죠? 시가 표준에. 시가 표준에.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언제나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입니다. 이거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장부가액을 통해서 사실상 뭐가 좀 소명이 된다는 둥, 사실상 취득가액이 나온다는 둥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얘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고지징수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게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것 자체에다가 세금을 곱하자고, 세율을 곱하자고 하니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다 뭘 곱해줘요? 그렇죠. 이름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 곱하기 공정 시장가액 비율입니다라고 하는 걸 곱해줘야 돼요. 공정 시장가액 비율. 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지금 현재는 토지하고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70%. 주택은요?
그렇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60%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 자, 우리 세율 자체는 아까도 아니지, 지난 시간에 취득세를 설명할 땐 이게 무상이냐, 유상이냐, 원시냐, 간주냐 이것 때 달랐죠. 얘는 그게 아니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냐, 아니면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냐, 아니면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토지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냐, 아니면 합산과세 대상 토지냐. 합산이라고 하는 거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자, 그다음에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있었어요. 그죠? 요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먼저 주택 먼저 할게요. 자, 주택은 주거용 주택이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별장용 주택이 있었습니다. 자, 주거용 몇 프로입니까? 맞아요. 0.1에서 0.4%예요. 별장은요? 자, 적게는 10배, 많게는 몇 배예요? 40배. 그 예를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10억짜리 별장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가 얼마 나온다? 2,400만 원. 10억짜리 별장 갖고 있으면 2,400만 원이에요. 2,400이면은 뭐 별거 아니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2,400이면 꽤 큰 돈 아닙니까? 네, 큰 돈이죠. 그것도 이제 매년 내니까. 자, 그다음에 건축물 일반적인 경우에 몇 프로? 0.25%. 자, 근데 두 배를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두 배 받는 경우 혹시 기억하실까? 자, 맞아요. 공장용 건축물인데 형이 왜 거기 있어? 공업지역에 있어야지.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5%를 받는 게 있었습니다. 자, 뭐죠 이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게 되면, 자, 몇 년간? 5년간이에요. 5년간 건축물에 대해선 0.25의 5배를 받겠다는 겁니다. 와, 사실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4%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뭡니까? 골프장과 오락장용 건축물이에요. 그죠? 골프장과 오락장은 땅에 대해서도 4%, 건물에 대해서도 4%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 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농지 등입니다. 자, 이 몇 프로예요? 0.07%. 그죠? 농지라고 하면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일정한 임야 그래요. 임야. 자, 그다음에 자, 공장 용지가 있었죠? 네, 공장 용지하고, 자, 그다음에 기타 산업용 토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얘 몇 프로고요? 0.2%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4%짜리 골프장과 오락장 같은 경우에는 땅도 4%, 건물도 4%입니다. 자, 그리고 요걸 좀 잘 보셔야죠. 합산과세. 자, 종합합산이 있고, 별도 합산이 있어요. 자, 종합합산은 몇 프로? 0.2에서 0.5%.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종2호 나는 너의 종이요. 자,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있어요? 나대지. 자, 또 기준 면적을 초과한다. 그 다음에 또 두 분은 별도로 어떻게 뭐 하세요? 두 분이시네 유일하게. 그렇구나. 자, 그다음 됐어요. 그 세 개. 나대지와 그의 친구들. 건물이 아예 없던지, 건물이 있는데 조그만 거 있어요. 넘는 부분. 그 다음에 건물이 있으면 뭐하니? 무허가 건물인데 요 세 가지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자, 별도 합산 몇 프로? 0.2에서 0.4. 그래서 여기서 별, 리, 사. 자,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뭡니까? 일반적인 그냥 상가 건축물의 부수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세 가지 종이요, 별리사, 주일사, 이렇게 세 가지가 세율 구조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비례세율이 아니라 초과누진 세율 구조예요. 나머지 그냥 0.07, 0.2, 4% 이런 것들은 비례세율이라고 말을 하고, 자, 이렇게 종이요, 별리사, 주일사 이렇게 세 가지는 초과누진 세율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할 거예요. 요 세 가지만 무슨 대상? 종부세 대상이에요. 요 세 가지만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럼 결국은 나는 전국에 건축물을 10개를 갖고 있다. 땅은 다 내 게 아니라 나는 건물만 갖고 있다. 자, 종부세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적 개살구죠. 그러니까 이렇게 땅 중에 종합, 땅 중에 별도, 그 다음에 주택 중에 주거용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죠? 자,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죠? 됐습니다. 항상 이제 2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떨어졌네 결국은.
이게 뭐 이렇게 다 끌리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납세 의무자.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493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하고 등록명세 납세 의무자 때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복잡하지 않은데 재산세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할 것도 있고 조금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건요. 자,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원칙은 자, 기본적인 원칙은 자, 언제 6월 1일 현재죠.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세요.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공부상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대부분 같겠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게 지금 맨 끝에 사실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라 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보내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렇죠. 6월 1일 현재 원래는 사실상 소유자예요. 자, 여기 이제 기본입니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근데 사실상 소유자하고 공부상 소유자하고 대부분 같겠죠. 뭐 그게 다른 경우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집인데 내 이름으로 돼 있다. 뭐 이런 경우, 그렇죠? 근데 우리 집인데 부인 이름으로 돼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어쨌든 간에 이제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예외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사실상 소유의 예외가 뭐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공부상 소유자예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내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시험 목적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어떤 사람이 5월 28일 날 잔금을 받았습니다. 저라고 할게요. 제가 집을 팔면서 5월 28일 날 잔금을 받았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그 사람이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1일 현재는 공부상으로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다시. 자, 제가 집을 파는 거예요. 집을 파는 건데 잔금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취득 시기가 언제예요? 사실상 잔금일과 그다음에 뭡니까? 등기 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도 5월 28일이었어요. 그럼 나는 이전 등기는 저 사람이 아직까지 안 해갔어도 잔금 받고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은 누구 소유입니까? 저 사람 소유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세를 보내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이날 현재 리스트를 쭉 뽑습니다. 뽑아요. 그럼 공부상으로 아직까지 누구 걸로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돼 있죠.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법에서 정해놓은 그 정의를 따르면 공부상으로는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야, 잔금 받고 이제 판 거하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원칙적으로는 내가 내야 돼요, 제가 내야 돼요. 제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제가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신고를 안 해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그냥 되게 이런 케이스에서는 잔금일을 아예 좀 뒤로 늦추든지 아니면은 뭔가 조절이 있어야 되는데 하필 요때 딱 낀 거예요, 이게. 요때 사실상 잔금을 받았는데 이전 등기는 안 해가서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법에서 따르면 사실상 소유자는 저 사람, 공부상 소유자는 난데 나한테 고지서가 날라왔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뭘 하냐면 이때로부터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구청 가서 신고를 해줘야 돼요. 이만저만 해서 6월 1일 날 현재로 뽑으면 내 이름은 나올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잔금 받았죠? 그러니까 나한테 보내지 말고 저 사람한테 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6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되면은 우리 재산세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다음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잖아요. 고지서를 나한테 한 번 누구한테 보낸다? 쟤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통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 이제 소유권에 대한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뭐를 안 한 경우? 신고 안 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엔 그냥 내가 낸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줘야 돼요. 자, 잔금을 6월 7일 전날 받았거든요. 아직 이전 등기 안 했거든요. 나한테 보내지 말고 저 사람한테 보내세요 라고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신고한 사람은 사실은 아직은 잘 못 봤어요, 통상. 요거를 감안을 해서 그 매매 대금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니면 알고도 좋다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하겠다. 요거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는 종중재산입니다. 종중재산. 우리 아버님, 그러니까 노인분이에요. 노인분. 근데 노인분이 여기 임야를 갖고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이거는 사실상은 종중재산이에요. 이런 경우 많죠. 대놓고 그냥 무슨 뭐 청주한시 문양공파 무슨 뭐 이렇게 그냥 그 올라가 있는 것도 있지만 되게 한영규 이런 식으로 이름도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는 누굽니까? 종중. 공부상 소유자는 누구? 갑이죠. 그럼 원래는 누가 내야 돼요?
종중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세관청에서 이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냥 리스트 뽑으니까. 그럼 이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갑한테.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6월 10일까지 가서 이만저만해서 요거는 내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한 사람은 종중 거거든요. 그리 보내세요라고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고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요?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안 하죠. 왜 해요 이거를? 내야죠. 당연히 그렇죠. 나중에 뭐 소송 붙어요. 아, 오랫동안 내가 쭉 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내가 먹어야지. 무슨 얘기야 이거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당신 그럴 수가 있냐 그랬고, 아니 이게 공부상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종중 거라고 하면 소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항상 소송이 붙으면은 지난 수십 년간 재산세를 계속해서 납부하여 왔으며 이런 문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란 얘기예요 이거를? 거기서 제지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그잖아요. 그럼 나도 내가 내왔고 내 거다 이거는. 아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 원래 나와 있는 거는 종중재산이다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뭐 그냥 안 하고 내시면 그런 이제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정도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이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소유자인데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음에도 신고를 안 했다. 어쩔 수 없이 공부상 소유자가 내요. 사실상 종중재산인다. 마찬가지 신고를 안 했다. 이런 경우 누가 낸다? 그렇죠. 공부상 소유자인 그 사람이 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자, 요게 좀 이게 얘가 좀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번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시험 문제 종종 출제가 되는 파트 중에 한 가지예요. 국가 등과 자, 연부 매수 계약을 체결을 해요. 국가 등하고 그냥 한 번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하고 연부 취득. 그러니까 여기가 금액이 좀 크겠죠. 금액이 막 500억, 600억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번에 낼 수 없으니까 연 단위로 계약금은 50억 지금 내고 100억은 뭐 내는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무상 사용권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우리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어요. 앞에 건물이 큰 게 하나가 있습니다. 도로가 엄청 커요. 이게 어딜까요? 야, 이거 맞췄다. 야, 진짜 광화문 맞아요. 광화문. 도로가 엄청 어떻게 알았대? 광화문. 그 옆에 있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세종문화회관? 그 옆에 정부정상서. 그렇죠. 나 그림 잘 그리는구나 이제 보니까. 그죠? 정부정상사예요. 그죠? 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럴 리도 없지만 이거를 팔라고 내놓은 거예요, 국가가. 자, 왜? 정부가 전부 다 이제 싸그리 세종신도시로 내려간대요. 이 건물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이게 만약에 1,000억이라고 칠게요. 1,000억이라고 칩니다. 자, 근데 이거를 개인이 사는 경우 사실은 드물죠. 이걸 어떻게 개인이 사 이거를? 되게 법인들이 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S전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S전자한테. 자, 내가 모든 걸 눈 감아줄 테니 사라. 나간 거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사라. 오케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정도 되면 1,000억 현금 주고 사겠지만 이거를 이제 연부 계약을 취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 계약금을 만약에 이제 100억을 주고 자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을 뭐 한 200억을 주고 이런 식으로 몇 년간이에요. 근데 계약금을 딱 정부 입장에서 받고 나니까 어쨌든 빨리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S전자한테 얘기해요. 일반적인 개인도 아니고 이거 안 주실 거 아니지 않느냐. 요거 계약금까지 받았으면 그냥 미리 니네가 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공부상으로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지금? 정부 이름으로 돼 있죠. 근데 계약금만 주고 그냥 무상으로 쓰는 겁니다. 어차피 네 거 될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뭘 받아야 돼요 원래? 돈을 받아야 되죠. 계약금밖에 안 받았는데. 근데 그냥 무상으로 쓰세요라고 하는 경우예요. 자 이러면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해왔고 잔금까지 안 치렀으니까 사실상 S전자 거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네가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니 재산세라도 누가 내라. 그쵸, 네가 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매수계약자예요. 매수계약자. 얼른 내야지 이거는. 그죠? 얼른 내야죠. 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그 나중에 쭉 설명드리고 이제 하나의 재산세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요거 좀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이익과세라고 말해요. 응이익과세.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뭔가 효익을 얻고 있다. 그러면 네가 세금을 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소유자는 정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누가 내라? 그쵸, 당신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죠? 자, 다섯 번째. 자, 이름하여
주된 상속인이라고 말합니다. 요건 됐죠? 뭐 그림 그리고 그러세요? 아니죠? 예. 자, 주된 상속인. 자, 5월 28일 날, 자,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상속 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 개시가 됐으면 이제 뭐 이렇게 상도 치르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5월 18일. 근데 과세관청 입장에서 6월 1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뭘 보내요? 재산세를 보내야 되는데 5월 28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 이제 망자죠.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보낸다? 주된 상속인한테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물론 6월, 그러니까 그럴 리도 없지만 5월 28일 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이틀 만에 5월 32일에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집은 큰아들 바로 등기해 그냥 바로 상중에 이거 쓰고 가서 바로 등기를 해요. 자, 그러면 6월 1일 날 현재로서는 누구 거라는 게 명확히 나오죠. 그럼 그 사람한테 보내면 돼요. 근데 이럴 리가 없지. 등기도 안 하고 아니면은 6월 1일 날쯤 돼서 6월 또 마찬가지 10일까지예요. 이제 구청에 갑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는 돌아가신 분이니, 그런데 이 집이나 땅 같은 경우에는 아직 등기는 안 했지만 사실상 우리 어머니 거다라고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머니가 내요. 근데 없어요. 등기도 안 했어. 신고도 안 했어.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간다? 주된 상속인한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된 상속인한테. 그죠? 자, 근데 도대체 이 주된 상속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건 배우지 않았나요? 아직 안 배웠구나. 똑같이 돌아가시면 배우자. 예, 자, 배우자가 얼마? 1.5. 자, 그 다음에 자녀들은 똑같이 1, 1, 1씩이에요. 그럼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살아계세요. 네, 그러면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애가 셋이야. 자, 그럼 얼마예요? 4.5죠. 그럼 어머니 얼마? 4.5분의 1.5. 애들은 4.5분의 1씩인 거예요. 이게 지분이에요. 근데 같이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낸다?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요? 어머니가 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런 경우에는 물려받은 것과는 별도로 지금은 재산세,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등기해라. 안 했니? 그럼 신고라도 해라. 안 했니? 그럼 내가 그냥 민법상 지금 제일 높은 사람한테 한 번에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이걸. 만약에 물려받은 게 자녀들만 3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보내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연장자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큰아들이 다 낸다는 거예요. 큰아들이든 큰누나든. 그래서 주된 상속인 원래는 등기해야 됩니다. 안 해요. 신고해야 돼요. 안 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이 사람이 2사람 이상이면 연장자. 이게 이제 주된 상속인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전에 그 취득세 할 때 그 신탁이라는 거 잠깐 설명했죠. 신탁. 언제 나왔어? 취득세 때는 언제 나왔을까? 신탁법 등에 의한 신탁 등기, 징발법 등에 의한 환매 뭐 할 때 나왔어요? 그렇죠. 비과세 할 때 나왔죠. 비과세. 자, 비과세. 자, 이제 얘는 갑이라고 하는 요 아저씨가 자, 이렇게 건물 하나를 자, 이렇게 이제 자, 무슨 K 신탁이다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신탁 등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 사람은 정말 사실상 소유자죠. 이 사람은 뭐예요? 예, 공무상 소유자예요. 공무상 소유자. 그럼 엄밀히 따지면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했죠, 이거. 신탁 등기를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담보 신탁이라고 하면은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가 돈 다 갚으면 돌려주는 거고, 관리 신탁이라든지 처분 신탁 같은 경우에는 그 신탁 기간이 있어요. 그거 끝나고 나면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필이면 딱 6월 1일에 낀 거예요. 요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원래는 일로 보내야 되지만은 그냥 누구한테 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내가 신탁사예요. 수많은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나한테 우르르 날라올 거 아닙니까? 이걸 내 돈으로 내요?
아니죠. 대부분 연락을 해서 뭐 돈 보내세요라고 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대부분 무슨 뭐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이런 거 하게 되면 자금 관리를 신탁사가 하고 있어요. 여기서 통보해주고 여기서 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일종의 이건 뭡니까?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원래는 사실상 소유자한테 해야 되지만 이걸 일일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누가 수탁자가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됐죠? 자, 5번째. 이것도 뭐 그리시나 봐? 아니죠? 자, 사실상 사용자. 재밌잖아요? 재미는 없구나. 네. 사용자.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게 등산로예요. 이거 등산로. 예, 등산로입니다. 등산로. 자, 우리 이제 등산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 공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 옛날에 했는데 한번 그죠? 예. 여기다가 이제 주인 누구예요라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없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심었다? 배추도 심어보고 무도 심어보니까 이거 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20년이 안 됐어요. 우리 20년 동안 평온한 상태로 하면 이게 온전히 내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이에요. 한 3년째 심었다라고 할게요. 과세관청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 등산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여기에는 소유자가 없어갖고 재산세를 안 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뭘까? 다음 주에 가봤어요. 또 뭐 잘하고 있어. 다음 주. 드디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이제 공무원이 얘기합니다. 사장님, 그 사장님 거예요? 이 땅? 물어봐요. 아닌데요? 라고 해도.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 빈 땅이라 어쩌고저쩌고 약간 말끝을 흐리면서 막 이래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산세 누가 내야 된다? 왜 저 내야 돼요? 소유자는 누군지 분명하지 않지만 귀속 자체가 불분명한 겁니다. 누군 건지. 근데도 사실상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뭘 보내겠다? 재산세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재산세는 무슨 과세라고 했어요? 응익과세. 네 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네가 쓰고 있니? 그러면은 재산세 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자, 마지막 6번째 수입자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선박이나 항공기 얘기하는 겁니다. 선박이라든지 이제 항공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대한항공 있잖아요. 대한항공에 있는 비행기가 전부 다 대한항공기 아니에요. 빌려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임차에 쓰는 거 많아요, 되게. 원래 외국 회사 건데 빌려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뭐 리스 계약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선박 항공기에 수입자가 대신해서 낸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별로 덜 중요하고 나머지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납세 의무자예요. 자,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 게 아주 대원칙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외들이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있더라. 자, 일종의 보면은 사실은 수탁자도 공부상 소유자인 겁니다.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내는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이 있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에서 어찌 알겠냐? 신고해줘라. 근데 안 하면 그냥 공부상 소유자한테 보낼 거야. 종중재산 네 거 아니다 종중 거라고 신고해라. 근데 안 했네? 그럼 네가 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탁자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 공부상 소유자인 수탁자. 누구한테? 수탁자가 내고요. 자, 특히 요거 좀 잘 보세요. 국가 등과 연부 계약을 취득하고 무상 사용권을 받은 경우입니다. 요거는 요 세 가지 요건이 전부 갖춰져야만 매수 계약자가 내요. 요거 오답으로 뭐가 나오냐면 법인 등과 연부 계약을 취득하고 무상 사용권 받았다가 나와요. 실제 나온 적 있었어요. 근데 국가 등이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매수 계약자가 아니라 그냥 법인이 내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야 돼요. 국가 등, 연부 계약, 무상 사용권. 그래서 문제 만들어낼 때는 요것도 잘 바꿔내고 요것도 잘 바꿔내요.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자, 그다음 주된 상속인 요거 좀 어려웠죠? 안 어려웠어요? 등기하던지 등기 안 했네? 우리 다 엄마 거다? 신고하던지 신고 안 했네? 그럼 뭐다? 민법상 지분 제일 높은 사람. 어머니 돌아가셨네? 그럼 누가? 큰아들이나 큰누나, 연장자.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귀속 자체가 불분명하면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수입자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493 보겠습니다. 493. 자, 원칙 볼게요. 재산세에 대한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1번.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6월 1일, 매년 6월 1일이에요. 자, 그때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뭐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얘네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몇 가지가 있더라. 자, 첫 번째 보시면 그 표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자, 1번.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그 밑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뭐 하지 않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렇죠?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공무상 소유자가 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자, 그 밑줄 사실상의 종중재산인데 두 번째 줄 신고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근데 이거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내야 된다. 그렇죠, 내야죠. 그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연부 매수 계약자예요. 연부 매수. 자, 그럼 동그라미로 치세요. 국가의 동그라미, 국가. 첫 번째 줄 끝에 연부의 동그라미, 연부. 맨 밑에 줄 사용권을 무상 동그라미, 무상. 그래서 국가 등과 연부로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요 세 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야만 매수 계약자예요.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아니면은 그냥 국가입니다. 국가 공무상 소유자예요. 자, 다음에 주된 상속자. 자, 주된 상속자 읽어보시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등기도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우리 엄마 거라고 신고도 아니하고. 자, 이때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거기 밑줄이죠.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대개 민법상 지분은 배우자가 1.5, 자녀가 1입니다. 이거는요. 뭐 장남이라고 더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바뀐 지가 꽤 됐죠, 그것도. 자, 그 다음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누가? 아이고, 진짜 나이 많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 그죠? 연장자. 지금 우리 책에 연장자가 뭐 어쩌고 나오는 거는 한 번 더 나오는구나. 이거 말고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주로는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그죠? 자, 다음에 요거 설명할거나 사업 시행자. 자, 사업 시행자. 요거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사업계획 등이 정해 있는데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 계획에 인해서 토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밑줄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나 보류지. 요거 아직 안 배웠죠? 배웠어요? 오, 됐어요. 그럼 그거 채비지나 보류지는 누가 낸다? 시행자가 낸다는 겁니다. 오, 배우셨어. 채비지 보류지. 자, 다음에 사용자 거기 첫 번째 줄에 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거기 밑줄 귀속이 분명하지 누구 건지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있네. 그럼 당신이 돼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수입자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와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냅니다. 자, 요게 이제 납세 의무자였어요. 자, 오케이. 자,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비과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